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열전 마수 강병욱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영입니다. 자, 2013년 개선년이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장 개장을 했는데요. 해외별 호재를 딛고 지수가 꽁충 뛰어올랐습니다. 30포인트 이상 올라가면서 2031포인트에 코스피 지수가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도 50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정말 주말이 산뜻하죠. 네, 기습적으로 단행된 재정절벽 협상 분명히 큰 호재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과제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감론을박에서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네, 더불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내수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인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열전 마수 새 출발을 저희와 함께 끝까지 해주시고요. 113번째 공방 시작합니다. 네, 화제 남녀 화제 랭킹 순서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2013년 출발을 시원하게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대다수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삼성전자가 또다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우리 증시를 이끌었습니다. 과연 오늘 장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부터 보겠습니다. 품질 검증서 위조 부품 교체 작업으로 정지됐었던 영광 원전 6호기가 본격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총 200만 킬로와트의 전력이 확보되면서 겨울철 전력 공급에 숨통이 트였는데요. 한국수력원자력은 11월 5일 위조 부품을 확인하고 정기 검사를 벌인 후 12월 31일 안전위로부터 재가동 승인을 받으면서 전력 수급에 가뭄의 단비가 내렸습니다. 4위 확인하겠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소한 특허 침해 사건의 최종 판정을 2월로 연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자사통신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었고 ITC는 지난해 9월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예비 판정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11월 말 ITC가 해당 판결을 재검토하겠다고 다시 밝히면서 삼성전자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위 보겠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새 삼성그룹의 투자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삼성그룹 신년 할애식에 참석해 올해 투자는 될 수 있는 대로 늘리겠다고 말했는데요.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는 또 경제가 어려울수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무거워진다며 사회 공헌 사업을 더 활발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위 가보도록 하죠. 재정절벽 협상 타결 소식으로 우려감이 완화됐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줄어들면서 원달러 환율이 1,060원대로 급락했는데요. 1년 4개월 만에 1,070원을 하향 이탈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7원 10전 내린 1,063원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이에 따라 원화 강세가 악재작용하면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관련주는 오늘 부진했습니다. 5위부터 2위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증시에 가장 핫했던 이슈 확인하겠습니다. 1위로 가보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 시초가부터 2010포인트 회복하며 출발했습니다. 2030포인트를 돌파했죠. 9개월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미국 상원이 재정절벽 협상안을 승인했다는 소식, 이 재정절벽 협상이 일부 타결됐다는 소식이 모멘텀이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가 유입됐고 증권주와 전기가스 업종 등이 강세였는데요. 삼성전자는 또다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포스코와 LG화학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등도 빨간불을 켰습니다. 네, 화제 랭킹 살펴봤고요. 강병욱 고수의 화제 비평 이어집니다. 네, 강병욱의 화제 비평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013년 첫 거래일에 큰 폭 상승하면서 2030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증시 대표주 삼성전자는 157만 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는데요. 자, 미국의 재정절벽 합의안이 상원에 이어서 하원에서도 통과했던 소식과 중국 제조업 지표 호전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13년 개선인의 첫 거래가 산뜻했습니다. 모쪼록 한 해 내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강한 시장이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070원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장중 1,060원대로 떨어진 것은 16개월 만인데요.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안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누그러진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연초부터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이 국제자본시장의 특성상 강세통화국으로 자금이 흘러가게 됩니다. 환율 하락이 이어질 경우에 외국인 매수를 추가적으로 더 기대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각종 규제가 잇따라 도입된 가운데서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와 미국 재정절벽 이슈에 따른 관망세 확산으로 파생상품 시장의 수요가 감소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싸움은 말리고 거래는 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은 거래가 원활해야 하는데요. 특히 파생상품 시장은 풍부한 거래량이 생명입니다. 혹시 지금의 정책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공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가진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이전 대상지로 해외보다는 국내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산업단지공단은 전국 주요 산업단지 입주기업 696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단지 입주 규제 및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향후 공장 이전을 검토 중이라고 답한 기업의 97%가 국내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참 모처럼 기분 좋은 기사가 나온 거죠. 맞습니다. 자국 내 산업 기반이 튼튼해야 되는 거죠. 이 자국의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면 자국 내 산업 공동화가 진행돼서 경제가 허약해지기 십상입니다. 우리 국내의 산업 기반이 튼튼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제남녀였습니다. 치열하게 공방을 펼치는 순서죠. 감론 1박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간을 알차게 꾸려주실 두 분 오셨습니다.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주식시장 새해맞이 화끈한 시장이 펼쳐졌는데요. 이렇게 또 올라가다 보니까 또 욕심이 생겼습니다. 내일도 올라갈 것인가라는 그런 기대가 생기게 되는데요. 하창봉 팀이 어떻습니까? 오늘 강세가 있었는데 내일도 더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저는 장이 열리기 전에 일단 미국에서 상원 통과됐다는 이야기 때문에 약간 반신반의했었는데 장이 또 열리고 나서 보니까 상승이 좋아서 올해 보니까 우리 2012년도 첫 거래일도 0.3% 올랐고 그 다음날 오히려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 이제 이틀째 거래일인데 오늘의 상승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일단 내일까지도 저는 일단 강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네. 자,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 말씀이시고요. 유창희 대표께서 어떻게 보세요? 내일도 불꽃놀이 한번 더 나올까요? 불꽃놀이요. 내일도 제 개인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뿐이 아니라 이번 주 증시가 전체적으로는 꾸준하게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올해 일단 첫 스타트가 좋았기 때문에 2013년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차근차근 이제 해결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긍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신데요. 자, 본격적으로 감론을박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맞이 깜짝 선물이 됐죠.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 타결. 하지만 모든 문제가 다 타결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갑놀박 주제는 미국의 재정절벽 합의 문제 해결이 완료된 것인가라는 주제가 되겠는데요. 네. 자, 두 분 모두 재정 지출 자동 삭감이 연장된 것이다.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요. 먼저 하창목 팀장,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뭐 시장에서 많이 오늘 화두가 된 것처럼 역시나 뭐 사실 그 정세안 세금 감면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시퀘스터라 그러더라고요. 뭐 재정지출 자동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연기했다는 것 자체가 역시 이번 합의 자체가 사실 미국 재정 문제의 어떤 본질적인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실효성 의문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이게 조금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해결 완료라고 바로 답을 주기에는 뭔가 조금 아쉽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님 역시 같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남아있는 과제 어떤 것이 있지 간단히 짚어주시면요. 뭐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2개월 연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 결국에 또 2월 달에 다시 또 합의를 이루어야지 된다는 부분이 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요거와 좀 별개 얘기인데 지금 미국 정부가 2013년도 예산안이 통과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3월 말까지 이제 예전의 예산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것도 만약에 이제 맞물리면서 조금 불확실성이 생긴다면 좀 힘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세입 쪽에서는 해결이 됐지만 세출 쪽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쟁점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입니다. 자, 미국의 재정절벽 합의 긍정적인 효과만 있나라는 쟁점이 되겠는데요. 환율 하락 등의 역효과도 염두에 될 것 같은데 자, 두 분들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키워드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한창목 팀장? 예. 네, 일단은 뭐 단기적인 불확실성 한 달 정도 자꾸 단기적 불확실성은 제거됐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께서는요? 네, 뭐 저도 단기적인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다. 그러니까 해외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은 거의 없는데 이제 국내에 눈을 좀 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 팀장님, 단기적 불확실성 제거다 하시면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네, 일단은 긍정적이죠. 뭐 오늘 시장도 사실 그리 화답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뭐 지금 유럽 시장이라든지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화답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일단 불확실성 해소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불확실성이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불확실성이 잠깐 그칠 때 그 확실성의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단 단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는 뭐 지금 오늘의 어떤 상승세에 대해서는 이견을 다할 수 없지 않냐 그렇게 일단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유창희 대표께서는 국내 변수들도 좀 주목하자 네. 이런 말씀이신데 국내외에 지금 주목해야 되는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일단은 뭐 해외 이슈는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 리스크는 아직 남아 있다는 부분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국내 이슈를 본다면 이제 어쨌든 이제 박근혜 당선인 관련해 새 정부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데 아직 인수위가 구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4일로 미뤄졌는데 지금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또 이제 인수위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또 우려감도 있다. 그러니까 밀실이라고 말하기 혼자 뭐하지만 이제 약간 독자적인 인선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이 좀 작용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어쨌든 이제 이번 달 중순부터죠. 1월 15일이나 20일부터 본격적인 4분기 원리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실제로 8일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되는 거 네, 아니에요? 뭐 그렇죠.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를 예, 예. 본다라면 8일인데 어쨌든 이제 대부분 기업들이 15일이라 거기를 기점으로 발표를 하는데 어쨌든 이제 실적 어닝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잘 나오는지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이제 원화 강세에 따른 불안감, 좀 환율 하락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쨌든 국내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새해가 되면서 이제 새 정부 출범과 관련되는 문제들 그리고 2012년 4분기 실적물 물론 이제 2012년 결산 실적도 이제 나오게 되겠죠. 어닝 시즌이 있고 여기에 또 이제 원화 강세인데 유창희 대표 지금 지적하신 대로 1,060원대로 내려섰어요. 16개월 만에 최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좀 역효과도 분명히 있지 않겠나 이렇게 또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주식시장에서도 오늘 계속해서 환율 하락과 관련해서 자동차주가 부진한 모습 등이 있었습니다. 관련 리포트 하나 있는데요. 임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첫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70원을 힘없이 내줬습니다. 1,066원으로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이렇다 할 반등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1,063.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1,060원 선까지 떨어진 것은 지난 2011년 9월 이후 처음으로 16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가 해결된 것이 환율 하락을 이끈 주요 원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네, 미 상원과 하원이 미 재정절벽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을 했고요. 이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위험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외환 시장에서는 엔화의 약세와 위험 통화들의 강세가 진행이 됐고요. 그 결과 달러원이 마침내 1,060원대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락 경향 속에 당분간은 큰 폭의 등락 없이 1,060원 선에서 오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미국이 재정절벽 위험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예산 삭감 문제 등에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유럽 등 주요국의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환당국도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재왕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재정절벽이 해소되면서 해외 자본 유입과 함께 환율의 쏠림 현상이 걱정된다며 적극적이고 단계적인 대응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오늘도 외환당국이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 미세 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구두 개입으로서는 한계에 봉착한 외환당국이 현재보다 적극적으로 매수 개입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채영입니다. 네, 아무튼 환율 동향은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저 환율 리포트 보셨는데 환율을 포함해서 미국의 재정절벽 합의가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아요.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하창봉 팀장께서 보시는 이 재정절벽 이 합의 타결 이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환율이 이제 1,070원 미탈한 것도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 이후에 재정절벽 합의 자체가 사실 어떤 환율 하락의 시발점이 됐던 거죠. 그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이제 그 국제 통화 강세를 보이는 나라는 이머징 금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선순환 구조에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원화 강세는 좀 이어질 수 있다 봅니다. 오늘 아마 정부 당국에서 실제적으로 환율의 어떤 그 하락 속도 문제는 속도입니다. 하락이 중요한 게 하락의 속도가 중요한 속도를 막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나왔는데 참 이 말에는 참 보면 조금 곱씹어 생각하면 약간은 또 오해도 좀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먼저 정부 당국에서도 사실 최근에 환율 하락 속도 자체가 사실은 글로벌 양적 완화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 하락됐는데 그런 데 대해서 만약에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선물한 제도 변경을 좀 한다든지 여기에 선물한 NDF에 대해서 포지션 규제를 검토한다 이런 거는 사실 미시적 정책에 그친다 보는 것이고요. 제가 보는 거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화 강세 기조 저는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만약에 계속적으로 정시가 좋고 이머징으로 외국 자본이 유입된다면 1,000원 이탈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것이 장기적인 보는 관점인데 그렇게 봤을 때는 역시나 원화 강세, 엔화 약세 기조에서 우리 국내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환율이 계속 하락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거 수출 지수에서 수입 지수를 빼 무역 수지가 악화됩니다. 근데 무역 수지가 악화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어떻게 봤을 때 기업들이 설비 투자, 해외 특히 해외 공장을 증설한다든지 기타 관련할 때 상당히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이 환율 부분이 시장에서 지금은 자동차주를 제외하고 나면 별로 노출도는 작습니다만은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원화 강세 기조가 산업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네거티브 할 수 있다 그렇게도 보겠습니다. 네. 네, 유창희 대표님, 네. 원화 강세는 아무래도 수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기 마련인데 네. 이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원화 강세는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정부는 환율에 대해서 방어를 하겠다 얘기를 계속 하고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재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그냥 놔둘 가능성이 좀 높다. 또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한다고 해도 큰 효과를 못 거둔다는 부분도 한 몫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완성업체니까 수출업체에 대한 위기감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IT라든지 자동차 같은 경우는 특히 IT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워낙에 제품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격이 좀 높아진다고 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우려감이 있지만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해외 공장이 거의 대부분 완성이 돼 있고 거기서 생산하는 게 많기 때문에 또 환율하고는 의외로 상관성은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타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건설하고 이런 부분들은 약간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잘 한다라면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가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대형 업체들보다는 중소업체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하는 제조업들의 이제 부품을 주로 독일하고 일본에서 많이 수입을 해오거든요. 또 근데 일본의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일본의 완성 업체들, 소니라든지 도시바 이런 업체들은 계속 적자가 나고 늘어나고 있지만 오히려 일본 부품 업체들, 특히 전자 부품 업체들은 흑자가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이러한 부분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면 오히려 우리나라 중소 부품 업체들이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만 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엔저 현상에 따른 중소 부품 업체들 타격 부분에 조금 강점을 두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쟁점인지 확인해 보죠. 네, 국내 증시 2013년 랠리 시작될 것인가라는 이 쟁점인데요. 일단은 오늘은 증시가 뜨거웠습니다. 올해 과연 랠리가 시작될지 먼저 하창문 팀장님 답변해 주시죠. 네, 뭐 저는 일단은 돌다리도 두드려라 그런 말씀 보수적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네, 유 대표님요. 네, 저는 랠리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이제 두 분이 조금 엇갈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창봉 팀장께서는 돌다리도 두드려 보자. 이건 조금 보수적인 그런 얘기인데요. 조심스러우신데요. 네, 주식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적으로 지금 뭐 유럽발 어떤 그 양적 완화, 그리고 미국발 양적 완화, 뭐 중국의 경기 부양 이야기들 그런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봤을 때 뭐 글로벌 양적 완화 자체가 보통 이제 실시하고 나면 실물 경기 원래 지금까지는 미국도 실제적으로 미국 중앙은행하고 패드하고 은행 사이만 놀고 있죠. 그러니까 FAD하고 은행 사이에서 놀지 그 실물 경기를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물 경기를 보통 넘어올 때 유럽도 마찬가지고 9월 달에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언제 3월 달, 4월 달 정도에 과연 실물 경기가 정말 그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나오는 어떤 그 글로벌 양적 완화의 어떤 경제 지표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와닿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가물이 실제적으로 뭐 한국을 제외하고 나서 뭐 사실 일본, 미국,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약간 글로벌 양적 완화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가장 결과론적으로 엔화라든지 달러라든지 자국 통화 약세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시장 일각에서는 계속적으로 뭐 유동성 랠리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트렌드 자체가 뭐 달러하든지 뭐 엔화가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랠리가 시작됐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시작된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실물 경기로 반영되는 데까지는 타임렉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상반기 한 3, 4월 달 정도에 발표되는 실제적인 각국의 경제 지표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국내 증시로 좀 들어오면 우리 국내 증시는 사실은 양적 완화를 안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뭐 이야기는 부양에 대한 이야기 있습니다만 돈을 직접 푼 뭐 일본이나 미국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환율이 지금 급격하게 좀 하락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항상 드리는 말씀이 환율은 1,000원, 1,060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정합니다. 얼마나 박스권에 움직이는 중인데 지금처럼 환율이 불안하게 조금 움직였을 때는 오히려 실제적으로 유동성 효과를 기대하기 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향후에 조금 더 좀 자신 있게 유동성 랠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환율의 유동성 안정화가 선결 조건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네. 경제 지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 체크해보고 가자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이 대표님, 연말부터 계속해서 조금 긍정적인 쪽으로 방향을 잡으셨는데 역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뭐 계속 지난주서부터 하 팀장님하고 약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네. 본의 아니게 저는 뭐 좋게 보고 있어요. 뭐 지금 뭐 나쁘게 볼 게 없다라는 게 뭐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이제 불안하죠. 새로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려가 어떤 악재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만 돌발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더 이상 악재가 없다라는 얘기. 또 이제 유동성 랠리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는 돈을 풀었는데 우리나라는 돈을 안 풀었다. 물론 우리나라 돈을 안 풀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약간 소비를 위주로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이 돈을 풀면은 거의 결국엔 수입을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작용할 수 있다. 또 이제 경기가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생각보다 올 상반기에 빠르게 경기가 좋아진다면 주가는 먼저 반응을 해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랠리가 나온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1차적으로는 일단 2,050포인트에서 2,08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주가 상승이 가능하고요. 정말로 강한 장세가 나온다라면은 2,200포인트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차트적으로 본다라면 물론 이제 차트가 다 맞진 않아요. 근데 종합주가 지수 차트를 보신다면 1차 랠리가 나오고 나서
한 2주 정도 기간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기간 조정이 나오고 나서 오늘 갭으로 그 매물대를 돌파시켜 버렸어요. 그러면서 앞에서 계속 부담이 되고 작용했던 자리도 계속 갭으로 돌파시켰기 때문에 소위 이제 약간 이제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은 개별 종목에서 이런 차트 모양이 나오면은 눈 감고 일단 사고포 오는 모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추세가 이어진다라면은 오늘 갭이 나왔기 때문에 세 번째 갭이 나올 때까지는 상승 추세가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뭐 IT 경기 민감주 IT 관련된 기업들 뭐 LG전자든지 LG디스플레이, 서울반도체 같은 게 좀 잘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유틸리티 뭐 한국전력, 뭐 SK, 뭐 LG상사 같은 종목도 괜찮지 않을까 종목별로 보신다면 기타 뭐 내수주, 뭐 증권, 화학, 철강도 일단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재정절벽의 타결이라고 하는 것이 악재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분명히 좋은 그런 호재이고 적어도 단기 랠리는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하창봉 팀장님, 단기 랠리가 온다면은 국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군들 또는 종목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우리 유 대표님하고 의견이 상반되는 건 아니고, 근데 저는 뭐 가긴 가는데 중간 중간에 쉬었다 가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사실 뭐 유동성 랠리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유동성 랠리입니다. 실물 경기 안 좋고 지표 안 좋아도 시장이 갈 때는 간다는 것이 사실 시장이 어떻게 주식시장의 속설 아닌 속성인데 지금 장이 딱 사실은 그런 장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단기적으로는요. 제가 올해 상반기를 약간 정강후약으로 봤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오늘도 보면은 사실 뭐 삼성전자, 금융주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건설 관련 산업재들 많이 올랐는데 왜 이 오르는 게 단순하게 뭐 2,000포인트 올라서 오른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 자체가 풍부한 유동성 장세라면 사실 고베타 종목들이 제일 잘 갑니다. 고베타라는 거는 베타 지수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장보다 아웃퍼폼하는 기업들이 잘 간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국내 업종으로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가 포진해 있는 IT가 대표적인 그런 종목이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유 대표님이 그 수출 이야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수출 이야기했는데 아까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종목군에 대해서는 환율 효과에 대한 역효과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가기는 좀 않지 않겠느냐는 게 저의 조금 반대 의견이나 말씀드리겠고, 전체 뉴스 봤을 때는 뭐 국내 수혜주를 보면은 뭐 올해 2013년도 연간 정치 전망에서 많이 보셨지 않겠습니까? 자동차에 대해서는 약간은 뉴트럴 중립 의견 드리고 있고, 대표적으로 IT의 강세 쪽에서 과연 철강, 화학, 뭐 건설들이 포진해 있는 산업재 섹터가 어느 정도 받쳐주는지 여부가 가장 관건인데, 지금 현재 수준에서 2,000포인트에서 가장 좋은 상승 탄력을 보일 종목 섹터를 뽑으라면 이거는 뭐니 해도 바로 IT를 머리에 두고 실제적으로 금융산업재, 금융주와 산업재가 동방 상승하는 논리가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상승 쪽이지만 약간 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 모습이 살짝 보입니다. 유 대표님, 네. 아까 여러 가지 종목 이야기도 네. 해주셨고 또 2,200포인트까지 본다라고도 말씀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종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코덱스 레버리지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목을 선정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 네. 그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어쨌든 시장이 올라갈 때 순환매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서 엇박자를 타시는 분들은 종목 대신 지수를 대응할 수 있는 코덱스 레버리지도 괜찮은 투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코덱스 레버리지가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잘 대응하신다. 그러니까 단타를 절대로 하시지 말고 약간 마디마디를 잡아먹는 전략을 세우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종목들은 또 크고 무거운 종목이 일단 먼저 되는 건가요? 어때요? 요즘에 보신다면은 일단 크고 무거운 종목이 잘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크고 무거운 종목군들이 뭐 예전에도 계속 그랬었지만 뭐 제약주라든지 음식료, 내수주 관련된 거거든요. 이런 종목군들도 뭐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철강이나 뭐 조선 이런 종목군들도 일단은 재정절벽 합의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또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화학이나 철강도 조금 가격 메리트가 여전히 살아있다. 특히 최근에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심목까지 확인해봤고요. 갑놀바 기준에서 마무리하고 잠시 뒤에 구체적인 종목도 봐야 되겠죠? 네, 잠시 쉬어가는 코너 마련되어 있습니다. 야간 산책 이어집니다.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네,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주식 투자, 매매 전략까지 한번 찾아보는 순서입니다. 네. 야간 산책이죠. 자, 오늘은 영화 잘 살아보세 보고 왔는데요. 1970년대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한 이 국가가 이 성장 장애를 없애기 위해서 출산율을 좀 줄여보자 이런 그 운동을 했던 배경이 있는 영화죠. 네, 예. 그 당시에 나왔던 구호가 바로 잘 살아보세인데요. 최근에 다시 이 구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당선인 때문인데요. 바로 박근혜 당선인이 경제 살리기를 내세우면서 내세운 것이 바로 내수 활성화 정책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그런 경제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글로벌 시장에 좀 수요 감소가 있는 거죠. 미국은 금융위기가 있고 또 유럽은 재정위기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어떤 식으로 이 내수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궁금합니다. 하창국 팀장, 내수 활성화, 내수 부양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한다고 좀 이제 이야기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 구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국가적이든 지리적, 지역적, 인구 구조적 문제점이 사실은 좀 저는 크다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박근혜 당선인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내수와 수출을 같이 키우는 균형 성장, 쌍끌이 성장을 좀 강조했고 또 하나가 약간 특징적인 것이 그 내용 중에서 보면은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 없이 내수를 살리겠다는 그런 정책 캐치프라이즈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 자체가 알고 조금 우리 듣기 좋아서 내수 부양처럼 들리는 것이 좀 큰 그림에서 보면 뭐 중국과 미국과의 내수 부양과는 다릅니다. 기계적으로 사는 구조 자체가 수출 주도형 구조를 갖고 있는데 수출 주도는 어느 정도 강력한 이야기 별로 없이 내수만 살리겠다 이런 이야기 좀 나왔기 때문에 사실 긴 그림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늘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내수 관점에서 사실 살리기 위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누구나 아시겠지만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돼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부동산이 실제적으로 내가 대출받아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내려가고 대출금리 올라버리면 실제적으로 개인 씀씀이는 클 수가 없는 겁니다. 내수 소비 아무리 정부에서 활성화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지금 당선인의 최대 과제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가장 필요하다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또 이제 경제민주화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최근에 보면 대기업 총수 100명 정도 CEO의 같이 모인 자리에서도 결과론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책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중요한 거는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마음 놓고 해외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 환경 조성 좀 필요하다 봅니다. 오늘 뭐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이건희 회장이 신년사에서 삼성이 올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좀 공개적으로 나와줬는데요.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약간 시장에서 지금 뭐 흘러 들어온 이야기를 보면은 여러 가지 컨텐츠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일단은 최근에 국내의 어떤 기업의 내수 부양 카드에 직결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관광이라든지 뭐 의료 분야에서 해외 수요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면서 정부에서 좀 지원 사격을 한다면 오히려 뭐 부동산은 솔직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오히려 뭐 관광이나 해외 분야 쪽에서 어떤 그 내수 부양 정책이 조금 내수 부양으로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좀 쉽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유창희 대표께서는 이제 내수 활성화 네. 어떤 방안들을 좀 하면 좋을까요? 뭐 제가 정책을 이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말하기가 좀 애매한데요. 아니, 이 방송을 통해서 네, 또 뭐, 건의할 수도 있는 근데 거죠. 뭐 원론적으로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수를 하려면은 소비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실업률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고용 문제를 좀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부동산 문제 말씀하셨는데 결국엔 부동산 문제는 가계대출 문제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생활형, 그러니까 생활하기 위한 서민형 대출이 문제냐 아니면은 뭐 부동산 대출이 문제냐, 그러니까 닭이 먼저 알인이 먼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근데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안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아쉽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일단 원론적으로는 고용 확대, 뭐 가계부채 문제 해결인데 이게 쉽지 않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요. 다만 이제 고용 확대에 대해서는 이제 좀 시각을 국민들이 좀 달리해야 될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가 어쨌든 경제 민주화를 한다는 얘기는 중소기업을 많이 육성하겠다는 얘기인데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고용하는 효과가 더 클 수가 더 커요. 왜냐면은 일단 공장을 빨리 증설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일단 뭐 젊은 층들이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어쨌든 시각이 낮다는 부분들을 빨리 해소가 돼야 된다는 거. 또 하나가 고용이 이제 가장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이 고용이 되게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서비스업 하면 우리나라가 의외로 조금 인식이 좀 낮아요. 수준이 낮습니다. 인식에 좀 서비스는 안 좋다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서비스업이라는 게 뭐 금융 서비스 다 서비스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뿐이 아니죠. 최근에 미국 서브프라임 사건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이 위축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늘려간다라면은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이나 뭐 고용, 가계 부채 문제 등 여러 가지 해결돼야 될 과제는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신성장 동력이 가장 크게 내세웠던 것이 바로 정보통신기술 쪽인데요. 하 팀장님, 이쪽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지금 가장 큰 정치권의 화두지 않나 보겠습니다. ICT라 그래서 이제 IT에 이제 가운데 C 통신 부분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과거 이제 지금 정부 뭐 고위 정부 관계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산업계에 있으신 분들은 바로 ICT라 그래서 전담 부서가 설치가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박근혜 당선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설치에 대해서 초반에 약간 긍정적으로 나왔다가 또 막상 설치하려니까 기존 방통위하고 약간 여러 가지 이게 충돌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다 할 건 없는데 왜 이런 게 좀 많이 포커스가 맞춰졌냐면은 실제로 현재 같은 수준에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하나 만들려면 현재 구조에서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지도는 국토해양부에 가야 되고요. 또 하나 콘텐츠는 문광부에 그리고 앱은 방통위 그리고 텔레매틱스 같은 경우는 직영부에 4개 부처를 다 돌아다니야 되는 겁니다. 미래 성장 산업 자체가 콘텐츠 산업이고 통신 방송이 하나 통합되는 사업인데 상당히 불합리한 어떤 그 정부 부처의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뭐 정계라든지 재계 쪽에서 ICT에 대한 설치에 대한 목소리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다.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 이 부분 자체는 실제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뭐 관련 주에 대한 어떤 수혜는 좀 많이 너무 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IT 증후군 때문에 하긴 하지만은 바로 그냥 시행되기보다는 뭐 과기부라든지 해양수산부 같은 거는 금방 만들 수가 있어요. 신설할 수가 있는데 재기 복귀할 수 있는데 ICT 요구는 아직까지는 목소리는 높은데 바로 뭐 상반기 내로 액션 취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도 보겠습니다. 네, 유 대표님 아까 네. LG전자나 뭐 서울 반도체 네. 이야기 살짝 해주셨는데 이 ICT 쪽 어떻게 보십니까? ICT는 우리나라가 이제 좀 발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 C를 넣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드웨어 관련된 건 상당히 우리나라가 강국입니다. 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근데 소프트웨어는 거의 뭐 약소국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전이 기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충분히 육성을 한다면 효과를 봐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이제 정부에 좀 부탁하고 싶은 것들은 이런 걸 하면서 좀 어설픈 규제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산업을 살리겠다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또 규제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게임 셧다운제라든지 실효성도 없어요. 근데 이런 걸 규제를 해서 게임 산업에 대해서 성장성을 위축하는 부분들. 또 이제 물론 이제 약간 사행성이 될 수 있겠지만 국내에서 약간 인식이 안 좋다 보니까 일부러 막고 있는 게임 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혹은 뭐 다른 소프트웨어 관련된 산업들도요. 근데 국내에서 막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그런 게 다 공공하게 다 발표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정부가 선별적으로는 좀 규제를 좀 완화를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해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워낙에 기술이 앞서 있지만 소프트웨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발전에 대한 얘기가 지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어찌됐든 이제 인수위가 꾸려지게 되면은 정책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그 수혜주들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창복 팀장, 이 그 내수 살리기에 수혜 업종과 또 종목이 있다면요.
그래서 사실 뭐 오늘 아마 시장에서 가장 먼저 화답했던 섹터지 않나 보겠습니다. 오늘 그 새 복지부 새 예산에서 사실은 국방비 지출은 좀 낮추고 새 복지 예산을 늘렸지 않습니까? 100조 원대를. 그러다 보니까 바로 뭐 저출산 관련주들, 무상 교육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100억 원대가 아니고 100조 원대죠. 100조 원대입니다. 네, 100조 원대죠. 제가 만져본 돈이 아니라서 좀 감이 안 저도 와서 감이 안 오네요. 100만 원은 모르. 예. 어쨌든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왜 이런 정책이 가장 먼저 와닿냐면은 실제적으로 ICT라든지 뭐 다른 기존 좀 전에 말한 그런 거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근데 뭐 영유아 5세까지 무상 뭐 지원한다, 뭐 교육한다 이래 버리면은 바로 시장에서도 제일 먼저 액션이 취한다는 겁니다. 물론 새 정부의 측면에서도 사실은 제일 먼저 예산안 조금 조정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내수 복지 정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제일 먼저 수혜가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종목들이 사실 테마주고 많아가지고 그걸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보령 매장시 이런 것들은 좀 뺄 것 같고요. 오히려 보면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원론적인 측면에서 역시나 애들, 엔젤 산업이라든지 노인 복지로 가는 실버 산업 그리고 계속적으로 헬스케어 산업 관련 업종 섹터가 어떻게 보면은 내수 살리기 수요 업종에서 가장 중심에 있지 않나 그렇게 보겠고요. 많은 종목이 좀 있습니다만은 저는 엔젤 산업 쪽에서는 뭐 대원 미디어 같은 어떤 애들 만화 컨텐츠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대원 미디어라든지 그리고 뭐 청담눈이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죠. 청담눈이.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시장에서 지금 65세 노인에 대해서 임플란트를 무상으로 의료보험으로 넣어주는 안이 자꾸 되게 되기 때문에 뭐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오히려 조금 더 계속 와닿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유창희 대표께서는 지금 내수 살리기의 수혜 업종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시죠? 뭐 여러 가지가 많죠. 근데 뭐 내수 살리기 수요 업종 보시면 일단 서비스업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서비스 업체가 가장 수혜를 입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CJ라든지 뭐 GS 또 롯데쇼핑이나 또 이제 금융 관련된 섹터들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아까 헬스케어 말씀하신 것처럼 제약, 바이오 쪽도 상당히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유한양이 LG생명과 뭐 한미약품, 농우바이오 같은 기업들도 조금 제가 보기에는 상승 추세를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기타 이제 뭐 중소 IT 부품 업체, 그러니까 일단 아까 소프트웨어 업체를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일단 소프트웨어보다는 부품 업체의 발전 속도가 더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도 관심 있게 보신다라면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될 것 같은데요. 끝까지 좀 긍정적인 그 열매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간 산책 플레이리스트 잘 살아보세요와 함께했습니다. 종목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내일장 공략 종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결정적 한방. 네, 내일 결정적 한방이 될 종목들이 뭔지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하 팀장님께서는요. 네, CJ입니다. CJ. 이 유창희 대표님께서요. 대표님. 네, 다원시스입니다. 다원시스. 자, 뭐 하창봉 팀장의 CJ부터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근데 사실 이제 저는 2013년도도 CJ 같은데 지주회사 관련 종목에 많이 주목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SK도 마찬가지, GS도 마찬가지인데 CJ 같은 회사도 오늘도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아직도 경기에 대해 좀 불안하고 불안한 상태는 사실 지주회사들이 상당히 투자의 어떤 대안 투자로 많이 나온다는 것이고요. 사실 모든 자회사가 잘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CJ 같은 지주회사들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회사, 상장 자회사, 뭐 CJ 제일제당이라든지 CJ 오쇼핑 같은 상장 자회사나 비상장 자회사의 어떤 성장 모멘텀이 됐을 때는 주가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종목, 우리가 지수 고르기 애매할 때 ETF 고르는 거와 거의 저는 유사한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보겠고요. 오늘도 뭐 사실 개별적 재료입니다만은 CJ 자회사 CJ 푸드빌이 제가 좋아하는 빵집이죠. 뚜레쥬르가 중국 제 1호 빵집을 좀 진출했다는 그림이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이것은 뭐 이것 때문에 오늘 조금 오른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런 흐름보다도 CJ가 계속적으로 원래 CJ 오쇼핑이 작년 여름 정도에 CJ 동방 충격 이후에 회복을 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국내만큼이나 해외 쪽으로 음식료라든지 관련 업종에 진출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CJ 추가 상승 탄력에 대해서는 열어놔도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무겁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2000포인트 이상에서의 정식 키워드는 무겁지만은 비싼 주식이 오히려 가볍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시장에 대한 트렌드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투자 관점에서는 항상 10만 이상 주식에 대해서도 저는 긍정적 전망이 필요하다 보겠고요. 차트 잠깐 보신다 그래도 이런 주식은 글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예, 사도 된다고 봅니다. 보통 개별주라면 이렇게 잘 가다 하루 오른 날은 달라붙으면 안 되는데 조금 큰 그림에서 보면 확실히 CJ 월봉을 잠깐 보고 계신데 뭔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2월 달 최근 2, 3년 동안의 어떤 행보권 8만 원, 9만 원대 돌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땐 이걸 일봉으로 접근했을 때는 상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수준에서 한 매수 좀 생각해 볼 것 같고요. 투자 전략은 한 목표가는 16만 원 수준, 그리고 손절 라인은 한 10만 5천 원 정도를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창희 대표의 다원시스 1분 반만 드리겠습니다. 네, 핵융합 발전 기술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핵발전에 대해서는 일단 박근혜 정부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부분들, 또 이제 지금 핵융합 발전 설비, 그러니까 2호기 설립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또 이제 차기 정부가 이제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한다는 부분이 있죠. 근데 거기 관련해서도 같이 뭐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계속 7,000원대에서 저항을 막고 있어요. 맞으면서 삼각 수렴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인 모양을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7,000원이 강하게 돌파가 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7,700원이나 7,800원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 이상을 본다라면은 한 8,000원 이상, 8,500원대나 9,000원대도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오래간만에 작은 중소형 기업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오늘 7,060원 마감을 한 상황에서 7,000원 전후로 해서 매수하시면 큰 문제는 없는데 6,700원 정도가 무너지게 된다면 일단 삼각수렴의 하단을 이탈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무엇이 됐든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가벼운 종목으로 한번 대응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다원시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네, 2차 목표가 8,500원까지 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L&S 파트너스 하천공 팀장,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재정절벽 협상 타결이 됐죠. 그래서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올랐고요. 또 유럽 증시도 2%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밤 미국 시장도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발표된 지표들이 있죠? 네, 12월 달 미국 PMI 제조업지수 최종치가 발표가 되고요. 여기에 ISM 제조업지수도 나옵니다. FOMC 회의 의사록도 공개가 되니까요. 잘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대단히 춥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따뜻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굿나잇. 굿럭.